이명렬이가 남긴 피무사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니, 글이 있어요. 피무사실. 자기는 이 농민항쟁과는 전혀 관계없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서 보면, 유계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비난하고, 자기는 아무 관계없다. 얘네들이 우리를, 나를 억울하게 끌어들이는 꼴이 있다. 막 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양강 교수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썼냐면, 이명렬 교리는 전혀 이 진주농민항쟁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그거에 이제 진주농민 항쟁이 뜨니까, 이제 관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관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양강 교수가 썼던 그 내용 그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중에 잘 알다시피, 처음에 주도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철시하고 시위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 이명렬이는 결국 빠져버립니다. 시작할 때는 이랬던 거네요. 처음에 모의할 때는 했죠. 그때는 이 소장을 내는 걸로. 그러니까 정소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가명이라든가 뭐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모으면 되니까 서명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유계춘이 이제 뭐냐면 이것을 이제 집단 시위로 이제 몰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서 빠져버린. 난 못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 중앙에서라든가 이 관아에서는 뭐냐면 이명렬이 이걸 전부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됐었고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부분 귀양 가죠. 귀양 가. 그래서 기왕 갔네. 그래서 끝까지 괜히 기왕 갈 거고. 그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제 내용이 원래 이게 여기 있었던 게 저쪽에 이제 있었어요. 새로운 빛이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전경제 제각으로 지은 건데 원래 그 전경제라 해가지고 저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아닙니다. 저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양반가 이제 가옥 있죠. 네. 그 가옥 형태로 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경제라 해가지고 제각처럼 모습을 보는데 그걸 그대로 옮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콘크리트 이상하게 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완전히 베려버렸어요. 옛날 모습을 그냥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스물 되면서 옮겨진 겁니다. 예, 스몰되면서 그걸 뜯고 그다음에 이제 옮겨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한번 가보죠. 그 당시 여기 이제 국무왕 거리를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까. 중앙동 국물이면 감사해요. 거리라는 게 그냥 무슨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가면 장미가 생각하는 그럼 그거는 뒤로 내리지만 그 위에서 단지가 있어. 사다가 내려왔어. 그래 현재 있어. 그냥 되겠는데? 못하러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많이 우거져가 지금 안 보이네. 근데 지금 내평마을이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언덕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기세를 따라서 쫙 이렇게 보면 마을들이 쭉 오솔길이 있고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 논밭이었어요. 저기 저 섬이 보이죠? 네. 저기 오산마을인데 저기가 이제 독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그 밑으로 해서 마을이 있었고 또 그게 오산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 논밭이었어요. 여기 조그만 해서 잘 안 보이는 거 보세요. 덕천강이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덕천강이 이렇게 딱 흘러가고 있죠? 여기 오산마을이에요. 여기 또 덕산으로 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논밭이 여기 이제 유계춘도 살고 윤영님도 살고 전경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스몰되면서 완전히 뜯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마을이 사람들이 다 다른 쪽 저기 아까 저기 삼계리 아니
그 아까 저 삼거리 있었죠? 네. 그 4차선 삼거리. 네. 우리가 저기 물박물관 쪽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 그 반대편에 보면 그 새로운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네. 아, 그쪽으로 그 완성돼 있는 그 마을이죠.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이 아주 이제 비옥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 내평에 여기에 이제 유계춘도 살았고 또 이제 그 박수익 또 이제 이명년 다 이쪽에 산호검동도 여기 살았겠죠. 산호검동 집에서도 모이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모이던 장소 해본 여기를 봐가지고는 모르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잠겨버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마을이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야. 논밭이 이렇게 있었고. 그걸 상상하면서 얘기를 해야 한대요. 무슨 얘기잖아. 여기가 칸막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그런 마을이 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이다. 그걸 세워야 되는데 네. 대신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우리가 해야지. 아, 우리가 하고 아니, 교수님이 네. 앞에서 그러니까 자문을 여기다 하고. 팻말을 세우고 아주 빡세는 저기다가 요 아까 지도 같은 걸 딱 해가지고 딱 설치해놓고. 네. 여기 되게 낫겠다. 참 그 저기를 도와주는 꼴이 됐어. 지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저 제각을 이제 이상하게 지어버렸어요. 저 옛날 걸 복원하지 않고. 그래서 참 그게 좀 때 만들어야 되겠네. 그냥 안습니다. 힐도 좀 있었고. 2차 때 만들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니까 아예 좋아요. 메뚜기 나오면 안 될거예요. 멀쩡하게 생각. 여기다 해가지고 뭐 밑에 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건 유계춘보다 제가 이렇게 좀 유계춘 어머니 진양정 씨. 원래 저 내평에 진양정 씨도 좀 많이 살고 여기 많이 가라고 해요. 근데 그다음에 저쪽 위에 하나 저기 뭐냐면 그 유계춘의 부인 허씨도 허씨. 저기 저 지수마 저기 지수면에 저기 지수면에 보면 허씨도 있죠. 예. 저기 저기 저 무슨 재벌? GS? 아, 예. 아니, GS가 그 럭키 재벌에서 떨어져 나온 GS GS 있죠? 맞아요. 그 허씨. 구시하고 허씨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 허씨를 그 승산이죠. 거기 허씨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그 진짜 김해 허씨 그 집안의 족보에도 보면 유계춘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그 무덤 저기 있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진양제 이 뭡니까 그 어머니가 진양정 씨예요. 유계춘 어머니가. 진양정 씨가 내평리에 많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그 진양정 씨도 여러 개 파가 있어요. 뭐 호장공파가 있고 지우공파가 있고 충장공파가 있고 막 한데 저기 이 누구는 여기 어머니는 뭐냐면 호장공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뭘 얘기해야 되나. 지금 진주성에 그 진양정 씨가 있죠. 그쪽 계열이에요. 이제 그쪽 계열인데 그쪽 계열에 그 진양정 씨 그 후담을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계열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 내평마을에 충장공파도 있고 호장공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양정 씨 족보에 보면 호장공파 족보에 보면은
유계춘의 아버지 이름이 왜 그러면 사위니까 사위로 나오겠죠. 유지길이라고 나와요. 근데 유지덕이거든요. 문화유시 족보에는 유지덕으로 나와요. 바꿔버린 거예요. 예. 연결입니다. 근데 그 사진에 그 실려 있죠. 저기 저 책에 보면은 사진으로 나와 있죠. 개복도가 있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그렇게 저 이거 옛날 족보에는 유지덕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그 뒤에 농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에 보면은 그 유지길로 해서 다르게 표시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유계춘 안 나와요. 그럼 그 유계춘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아니 유계춘 집안에서는 정씨 그 집안에서. 문화유시 족보에 나오고 또 이제 진양정 씨가 그 어머니다, 저 유계춘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 진양정 씨가 진영 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유계춘이 상당히 반골 기질이 있어요. 유계춘. 다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거에 얘기하려면 남명학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남명하면 상당히 저항적인 그 성격이 경의를 강조하죠. 그 저기 퇴계한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냐면은 그 기고봉, 기대승 알죠? 예. 기고봉. 기대승하고 그 퇴계 간에 뭐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퇴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뭐 제대로 실천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주자가 다 여러 가지 성리학 논리는 다 만들어놨다. 우리가 그 실천만 하면 되는데 괜히 공리공담 일삼고 뭐냐면은 뭐 사단 칠전 논쟁이다 하면서 뭐 헛되이 뭐 이런 논리 싸움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퇴계가 하나 그 학계 원로로서 그런 젊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꾸짖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퇴계가 답장을 보내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고 당신도 저 전기에 나오셔. 관료 이런 자꾸 벼슬을 임명해도 안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 상당히 뭐냐면 이 단성 현감으로도 임명했는데 그때 보면 그 단성 현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써내는데 거기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명종을 갖다가 고아로 칭해버리고 문정왕후를 갖다가 과부로 칭하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뭐 해봐야 이건 이제 안 돼. 세상이 제대로 바르게 될 수 없다. 뭐 하면서 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그거죠. 한마디로 너희들 까까리 노래나 노릇이나 하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이제 남명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과격하고 저항적이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데 그 제자들도 그대로 이해받아요.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 수당 최영경 덕천사원에 같이 모셔져 있죠. 수당 최영경 상당히 과격합니다. 우리가 율곡 이의가 자기 석담일기로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보면 뭐였냐면 인물평을 많이 해요. 거기 보면 그래서 보면 수당 최영경 아주 강직하고 바르고 뭐 하다. 또 이제 정인홍 내암 정인홍 저 있죠. 정인홍 상당히 강직하고 이렇게 뭐 하다. 그래서 이 남명학파의 인물들을 상당히 강직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경원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접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건 너 잘못된 거다 해서 그럼 타협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에요.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수당 최영경이 기축옥사에 연루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고문받다가 죽어요. 또 누구냐면은 내암 정인홍은 관직에서 쫓겨나죠. 귀양 가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계춘의 아버지가 조계 유종지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손주, 넷대 손주. 남명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기축옥사에 연루돼가지고 잡혀가서 서울에서 신문 받고 고문 받다가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이 유종지도 상당히 강직해요. 뭐 이렇게 저항적이고. 결국은 그렇게 미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개 연루돼가지고 이제 당한 거거든요. 이 기축옥사 때문에 남명학과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꼴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제 다시 이제 의병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쫙
다시 이제 세를 얻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유정지에 그래 조개 유정지 이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저기 그 대각서원에 배양이 되게 되는 대각서원 거기 이제 하각이라든가 여러 사람들과 한꺼번에 이제 거기 배양되는데 거기에도 배양이 돼요 유정지가. 그만큼 이제 그 여기에서는 그 알려진 인물인데 결국 이제 당했다. 근데 그런 저항적인 성격이 결국은 자손들에게 이어져가 유계춘한테서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사실은 여기서 가장 그 아까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환공 문제, 이게 결국은 저기 이 목사라든가 또는 우병사라든가 아전들이 삥땅 해먹은 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도결이라든가 통환 형태로 개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도결뿐만 아니라 통환. 사실은 뭐냐면 이거 우병영의 그 환곡은 우병영이 관할하는 경상우도의 각 고을에 이 곡식이 나눠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사실은 다른 고을에는 그 조금씩만 배당되고 진주에 상당한 부분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통영 아니 우병영의 곡식은 이건 운영이 더 개판이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안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아마 여기서 더 황곡에 대한 불만이 더 폭발을 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니까 진주가. 뭐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관료 출신인데 이명령 교리 같은 경우는 자기 관료 출신인데 왜 나한테 또 저기 황곡을 받아먹어 그러냐. 관료 출신이면은 황곡 안 먹어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불수 특권이라 이런 불수법 얘기했죠. 네, 맞아요. 이 불수 그러니까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안 입을 자에다 숫자 하면은 그러면은 황곡 안 받을 권리예요. 그 하나의 특권이에요. 왜 나한테는 그게 없느냐 말이에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제 도교를 실시한다든가 할 때도 결국은 자기 토지에도 이제 부과시켜버리고 막 하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가 이제 이 반역향으로 지켜가지고 사족들이 상당히 침체합니다. 이 저기 정인홍 인조반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남해학파가 그 상당히 이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영조 때 무신난 있죠. 이때 우도의 그러니까 안위의 그 정회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도 사람들이 이 무신난에 가담을 해요. 경상도에서는 거기서 주도를 합니다. 영남 지역에. 그래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 반역향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경남 서부 지역이에요. 경상 우도에서도 경남 서부 지역이 반역향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남명이 너무 이 기절만 강조하고 의기 이것만 강조하고 뭐 하다 보니 근데 이것이 좀 방법이 이제 뭐 제대로 어떤 이론적인 걸 갖추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나쁜 일로 빠지니까 결국 뭐냐면 내암 정인원 같은 나쁜 놈이 나오고 수당 최영경 같은 그런 반역자가 나오고 정의량 같은 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이게 뭐 공론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랑 찍히고 사족들은 결국은 침체될 거고 다른 데보다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게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족들은 불만이 이제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수령, 아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짜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족들한테도 이게 피해를 입히니까 들고 나올 수밖에. 여기 이제 사족들이 특히 이제 보면은 농민한 게 초기 단계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거죠. 나도 도정에 빠져버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명영 교리가 자기가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을 뭐 이렇게 제기할 때 자기가 그에 앞장 서줄게 해가지고 나섰던 것 같아요. 마침 내평마을에 단골 기질인 유계춘이 또 있죠. 이 사람은 몰락 양반이니까 토지도 없고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사람들. 원래 원당에 살다가 이 내평으로 이사 왔거든요. 이쪽에는 내평이는 아마 자기 어머니 쪽에 외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온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그 내평마을에 와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막 불만이 고조되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선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아마 이 내평리가 원형이 이렇게 된 보면은 이때 보면은 뭐 이 산업 검동 집에서 모이고 하는 노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운운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사회가 변하고 있었으니까 사족들의 지배체제가 점차 이게 깨지고 약화되고 그 뭐냐면은 아전들이라든가 수령들이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이향수탈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 확산돼 나가면서 결국은 사족들의 그 불만이 고조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 농민항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초기 단계, 아주 본격적인 단계가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그렇게 있으면 한 가지만 그 기초국사 정유리 물건 사건 이게 실제로 그 요즘 같으면 진짜 뭐 색깔론이나 진영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정책이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남명 그 제자들 그 연루가 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정유리에 대한. 글쎄, 이제 지금 그거 가지고 학계에서 이제 그 일부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열이 모반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지금 대다수는 지금 일단 뭐냐면 정열 모반 그것은 이제 그 확실하게 모의를 반란이 일으키려고 별난이 일으키려고 사실이다. 이게 이제 다수설이지만은 일부에서는 그 자체가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 그건 사실인데 다만 경상우도에서는 아까 수당 최영경 이 사람은 저 남명 제자 수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수당 최영경 그다음에 뭐 조계 유종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 기축곡사를 다스릴 때 그걸 다스리는 대표적인 그걸 총괄한 게 누구냐면 바로 누굽니까? 송강정철 아시죠? 네. 송강정철 이 서인 쪽에서 있고 그 다음에 남인의 영수 역할을 했던 소위 유성룡 소의 유성룡 아시죠? 네. 이 두 사람이 위관으로 그 당시에는 위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총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기초국사를 여러 가지 신문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서인 쪽에서는 뭐냐면 남명학파 이 인물들이 너무 이게 뭐 들서에게 나서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조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그럼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철이 이번 기회에 이 위원회도 손 좀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남명학파 인물 여기 연루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 너무 이제 과장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근데 그때 서해 유성룡은 동인이잖아요. 원래 동인이잖아요. 같은 동인이란 말이에요. 남명학파도 동인이고. 그럼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내암 정인홍이 기초국사 때 결국은 연루 때가 귀양 갔었죠. 근데 나중에 뭐냐면 내암 정인홍이 서해 유성룡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 동인이 다시 남북으로 갈라질 때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기초국사 때문에. 다른 여기 이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기초국사 때 서해 유성룡이 제대로 이렇게 아니죠. 서해 유성룡 퇴계 제자고 정인홍이라든가 이쪽 최영경 이 사람들은 남명 제자잖아요. 근데 이쪽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특별히 벌어져가지고 북인 난인들이 갈라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뒤에 가면은 결국은 수당 최영경은 그 다음에 조계 유종들이 다 억울하게 당했다. 해가지고 신원이 돼요. 신원이 돼요. 그래서 수당 최영경은 나중에 석천서원에 이제 대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유종지도 이제 억울하면 풀렸고. 근데 유종지 이후 이제 제 자손들이 침체를 해요. 저도 관직이 나가지 못하고 몰락해서 나중에 몰락이 안 갔죠. 아까 누구 그랬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국사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루돼가지고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뒤에 가면 신원이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열이비가 모의를 할 때 뭐냐면 뭘 기용하냐면 지리산에 어떤 바위 속에 비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럼 뭐냐면
이 이제 천병들이 그러니까 이 저기 지산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중이 지금 동산 아니 봉산 길봉 아니 이제 그 인물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이 알려져 있던 인물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산으로서 내린 병사다 해서 천병인데 뭐 하면서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막 연기가 자욱하고 하면서 좀 병사들이 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라든가 하여튼 했는데 지산하고 그걸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자면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거죠. 자기가 별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 이제 있는데 그 조작을 해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정예리비가 아마 이 경상도에도 와서 수당 최인용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는 만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지리산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연루되면서 이상하게 길산봉 바로 길산봉이 누구냐 수당 최영경이다. 이렇게 연루가 시켜버린 거예요. 이 지리산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할 때 지리산이 신변산, 삼진산 중에 하나가 여기가 또 저항적인 여러 가지 비기류들이 비기류들에 보면 지리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루해가지고 결국은 수당 최연경이 길산봉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 주위에 또 속에 유종지도 같이 뭐 이렇게 연루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 상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이거 뭐 저기 제가 그 쓴 게 있어요. 저기 첨부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와요. 네,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동할까요? 네, 너무 시간 많이. 여기 덕산에서 저기서 이렇게 남쪽으로 아니 아빠가 제일 나중에 가네 저런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뚝이 있잖아요. 뚝. 그래서 뚝이 있죠? 네. 이건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옛날에는 강이 자연스럽게 부글부글 흐르잖아요. 강이 저쪽으로 저 밑으로 저뚝 있죠 뭐 저쪽으로 저 밑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래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짜이고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수곡장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완전 여기 그 뚝을 쌓으면서 직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 모래밭 일제시대 그 초기에 그 지도를 보면 여기도 그 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와 모래밭 여기에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곡장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내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여기 하동길이 옛날에 이제 진지죠.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세곡들이 일단 모아져야 되는데 이쪽에 이 나무가 가리게 하는 거 저 산이 있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보면 수곡창이라고 있어요. 창. 세곡들이 모아져요. 이 서부 진주 서부 지역. 저쪽 악양이라든가 저쪽은 이제 악양 그쪽에 따로 있고 소국 모은 데가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수국창에 모든 것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길로 따라서 여기까지 아마 배들이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배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실어나고 해서 수국창도 있고 한데 전마석장 산 밑에 있었어요. 창 되게 깊고 그럼 대나무 밭도 있는데 그거 부분이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못 해봤고 근데 창이 그쪽에 있었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가 1일하고 6일 1일하고 6일날 장이 열려요. 그래서 2월 6일날 저기 첫 집회지가 여기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이제 정서운동으로 계속 가자 하는 쪽하고 집단 시위를 하자는 쪽으로 나눠지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틀 다음날 저는 이렇게 여기 정서운동 쪽으로 가자 했다가 다음날 그냥 완전 철시를 하자. 철시를 하고 시위를 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수고의 하시를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토론할 때.
어쨌든 우리가 수국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만 봐가지고는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제방 형태로 여기 완만하게 올라가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넓은 공터가 전분들이 이렇게 수국장이 있었다. 16장. 저쪽으로 가보죠. 요건 내가 팝 세울 때 이거 이제 하나 이제 안 내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단히 그냥 적당히 해서 끌적거려가지고 쓴 건데 그러네요. 하여튼 기념탑 만들 때 이게 저 농민회에서 만든 겁니다. 농민회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뭐 고안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길래 괜찮겠네요 해서 이제 이걸 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주위에는 지도자들 있죠? 유배춘, 김수만, 이기재 다 효수당한 사람들이에요. 1급 죄인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럴 때 중요한 인물들 쫙 돌아가면서 이걸 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해놨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 두 분이나 써버렸어요. 글쎄, 그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명패 떨어진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름을, 명단을 찍으면 해줄게. 잘못했어. 두 사람, 한 사람은 사연을 좀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빼낸 거예요? 사연을 적어놔야 되겠다. 아니, 우리는 누가 진짜 조선이 원하지 않았을 때 그런 추측을 강하게 했는데. 박수전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쪽이 이급 아니에요? 뭐? 뭐라고? 그 상급이. 저렇게. 아니, 근데 여기 하고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게 이급인데, 그러면. 여기는 아주 뚝뚝 뛰어야 되나. 근데 여기는 효수당한 사람인데. 짝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평원들, 쫙 이렇게 해서 서울도 농지들이 쫙 이렇게 있고, 덕천강이 쫙 흘러가는 거 보여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일본군 대보시민이 이쪽으로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곡면 여기에 사냐, 이쪽에서 여기 막 여기 모여 있다가 일본은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방어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과 큰 게 이 고성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성. 얘네 성이 있었다. 이런 흔적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방어해서 총 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은 조총이잖아요. 옛날에 쏘쏘만 총과. 성능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일본 것은 일본 신식 총으로 해가지고, 그건 100여 미터가 넘게 나가니까, 우리 것은 한 50, 사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해낼 수가 없죠. 저기서는 작전을 짜가지고 쫙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도망가고 했는데, 일부는 이제 덕천강을 따라서 또 덕선 쪽으로 도망가요. 농민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일본군이 나중에 결국 추적을 하는데 가다가 포기를 하죠. 어디로 숨어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워낙 이 지리산 숨어들어 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나갔다는데 이게 전투가 여기서 벌어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구모산 금남면 진교 사동 금면 그쪽에 금호산인데 금호산이 그쪽에 안식천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한번 그리고 저 하동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하동에서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기 금호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 주력군이고 괴멸도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침체 쪽에 동학군들이 침체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잔당들 나머지 세력들 일부 세력들은 1900년대까지 활동을 해요. 의병 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 동학군들이 여러 가지 잔당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하면서 그런 게 보고에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의병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민중 세력 그 나름대로의 어떤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딱 흐름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변혁을 향한 어떤 흐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 갈 수도 있겠나? 처음엔 작았죠. 작았겠지. 처음엔 작았겠지. 야, 그랬네. 이제 성적 흔적이 보이죠? 네. 성적 흔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음에 한번 전화 다시. 이렇게 지금 그 옥송 고승산 방어벽으로 산이 올라와 있거든. 엎드려 총 쏘고 하면은 그게 쉽게 당하지 않았지. 어떻게 그랬는지 쉽게 여기 무너져버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봐요. 저쪽에서는 그냥 보고 내려가 버렸는데 이렇게 저 높은 데 올라오는데 안전하게 했다. 그래도 우리 학교 동아리 일사 동아리 애들하고 여기 이제 캠퍼스 하시는 분을 모시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될라나 싶던데 마침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없더라고. 다른 거야. 없다는데 조금 더 가보자는 게 선생님이. 뼈 있네 아니까 뭐가 있어요. 내 눈은 안 보여. 의자도 알라고 있잖아요. 알라고 있잖아요. 그냥 골무적인 줄 알지. 우리 오다가도 앉을 만한 데 많던데 보니까. 자, 다음 코스로 우리 여기서 은혜로 봅시다. 여기 이제 보면 이쪽 계곡으로 들어올 때 보면 길이 있는데 인공적으로 길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고 계곡 쌓고 해가지고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계곡보다 좁은 걸 쭉 들어오면 이렇게 넓게 여기 조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가 8,9곡이에요. 9곡 아시죠? 9곡. 그러니까 우리가 향소 9곡 그렇죠. 예. 천민 뒷담부락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게 아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어떤 9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향들 고을 중에서 작은 거. 작은 곡. 여기 하나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상장 10,000인대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9곡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살하면 이제 고사를 할 때 살자를 쓰는데 그게 이제 10,000이라고 나오거든요. 10,000이면 숫자가 뭐예요? 화살이죠. 그러니까 아마 화살처럼 물결이 빠르게 흐른다 해가지고 8,00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8,000이라고 하고 10,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장만 그때 저쪽에서부터 배우는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
정상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데 있고, 이런 다 들어가고 여기 이쪽가 덮치는 거예요. 여기 덮치는 거예요. 반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저쪽, 남쪽으로 바로 이게 아마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부 장터였을 거예요. 지금 이제 뚫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고, 몇시가 이렇게, 장이, 하이하고 그 당시에는 동기, 덕산에 첫 동기가 있었는데, 2호의 식사이거든요. 장나루죠. 저기 사무장은 사이에 공간 있었고, 지금도 사이에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인 장치가 아니라 매일 장이 열려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장시가, 나중에 저쪽으로 산천돼 있는 그쪽에 옮겼다가 다시 또 왔고, 여기 이제 장을 얘기를 했다. 근데 14일날 소군들이 저기 오다가 보면 시청가라고 하는데, 시청가 있는 데서 한번 해서 집회도 하고 해서, 일단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날이 바로 이쪽으로 여기서 장미날이 열리는데 군중이 알면까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당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훈장이라고 하는 게 훈장. 서당에 훈장 있죠? 네. 훈장. 가르치는 훈장이다. 근데 그 훈장이 그 당시에는 서당 훈장이 아니라 마을 면장. 그러니까 이 시천이 함장이 왜냐면 이게 면이나 김조선이라고 하는 게 면이에요. 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조선 도교를 결정할 때 같이 찬동을 해줬잖아요. 얘네들 진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훈장집을 시켜가고 이제 서울에 가는 3인들 이용하는 그 사람 꼬레부터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일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덕천강으로 쫙 흥분하는데 바로 진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저기 덕천을 따라가면서 그 주위에 하동 옥점으로 여러 마을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거기 사람들을 구하고 그래서 참가해라. 참가 안 하면 벌점 내라. 벌금 내라. 안 그러면 보복을 받아. 그러면 사람들 기합해가지고 점점점 세력이 기합하면서 결정을 다 찍었는데 선거도 아시죠? 거기까지 쭉 가거든요. 그때가 2월 10일 이거 합의 몇 천만원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유명인 조리집에서도 농민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해줘요. 조리집에 먹이고 간다 해서 18일날 처음에 그 다음에 15일날 입장, 인매장까지 이렇게 가는 그 식사에 식사해도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회를 기합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첫 공기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경주 이필제가 1870년 이필제가 열라면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광양에서 한번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다녔는데, 여기 와서 도망하려고 할 때, 이 덕산에 있는 소금은 뗄나물도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 덕산에 있는 소금들을 동원해가지고, 해가지고, 진양선, 진주성을 공격하겠다, 점령하겠다. 근데 진주성을 점령하면은 아마 다른 도울도 같이 공격을 해줬잖아.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인구가 들어가가지고, 실패했으니까. 이필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학하고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 1870년에 그런 작당을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 모의를 하다가, 실패하면 숨어 들어가 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그만큼 여기가 저항의 결정이 된다. 이필제는 선장이요. 선장. 대표가 안 돼요. 이필제는. 여기다. 아니, 숨었을 때가. 숨었던 장소가, 또 선장도 생천 대표가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는데, 여기 어디서 잡혔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명예, 그 경상북도 명예, 거기에서 나는 실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갔는데, 여기서는 쭉 했는데,
사전에 문고가 들어가가지고 투표했어요. 영광에서 사전에 모여다가 투표했어요. 영광, 전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상당히 전람을 모의하기가 좋은 지점이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숨어 들어가면 어디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운동의 결정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농민항쟁도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벽까지 쳐고 막 꼴라미 그런 사람들 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만약 안 되면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진주 관하에서는 상당히 멀죠. 여기 이제 사실 진주가 아니죠, 지금. 천천히 저쪽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엔 진주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를 첫 본지구에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초군들, 뭐 초군 같은 그런 자료 조합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있었고, 선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초군을 되겠어요.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가난한 빈농들 있죠?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뭐냐면은, 농사, 서작을 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게 그까지는 안 되니까 결국 뗄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시장이나 내다 판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왔죠? 네. 그런 면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제 근래 재작년에 소군에 대한 재검토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되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은 수치체계가 되네. 노용조 체계에서 삼정체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정체계로 변할 때 우리가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생산력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조선 후기 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동성이 강하니까 국가에서는 뭐냐면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게끔 하는 공동책납제. 마을 공동책납제 들어보셨죠? 예. 그 바로 이제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군역 관계도 그렇지, 여러 가지 토지세 관계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형태로 공동책납제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되게 치우치게 근데 이 마을 단위로 이제 농민들이 이 자연 마을 단위로 그만 뭉쳐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만 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할 때 보면은 뗄나무를 채취해가지고 밥도 지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죠. 그렇겠죠? 또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장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을 인근에 있는 산, 그 자기 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마을이, 산이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을 공동 그런 재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무를 채취하는데 아무나 막 그런 무조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누가 와서 그걸 산에 있는 뗄나무를 채취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나무도 잘라가고 막 하니까 그걸 공동으로 보호를 해요. 공동으로 보호를 하는 게 그러니까 금양 그 말이 좀 있다. 나무를 못 빼게 한다. 그만다. 기르지 않다. 그리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때 맞춰서 거기에 이제 나무를 대해서 이렇게 해야 그 마을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금양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무를 뭐 할 때도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또 낙엽 같은 것도 공동으로 채취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요. 여기 초군이에요. 그리고 이 초군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일반 농민들뿐만 아니라 사력들도 같이 참여를 해요. 아니, 그 몰랐는데, 이제, 초군 활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마다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옥천사 가는 도중에 보면은, 얘기를 거기 보면 이제,
영호면인가? 영어도 있고 영현도 있고 영천도 있고 영호면인가? 거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청산면에 여기 북곡마을인가? 이 북곡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주 패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인데 그 축복 맞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집안은 몰락한, 이제 같은 전주 출신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사는 마을이야. 거기 김혜진 씨도 살고 모두 사는 거. 그 마을의 뒷산에 자기 금양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호면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와가지고 거기 나무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게 몇 년간 됐어요. 그래서 막 그게 수천 명이 막 그냥 와가지고 초군들이 영호면에 그때 초군들이 와가지고 초군이라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쪽 산에 저희들이 그냥 채취해가지고 자기네 집은 자기네 동네에 없다 이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산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싸우는 그런 게 하는데 그게 막 꽃장으로 해서 막 올라가고 하는 그게 내용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관아에서 또는 우병사가 여러 가지 이걸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지시했는데 완강하게 막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기에는 보면은 그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 쭉 보면 지도자들 보면은 신흥 양반들도 있지만 옛날 원래 양반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니까 마을 간에 싸움 벌어지고 할 때도 초군들이 동원돼가지고 우리가 구례라는 거 있죠? 농사지에서도. 그것도 조직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전역을 거짓 마련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서로 이렇게 마을 간에 싸움도 벌어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마을이 아니라 전군 단위로 조직화되는 게 상당히 하나의 큰 실력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군이 가난한 농군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거에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간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건 미운땡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알고, 땡 들어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여기 보면. 근데, 이 옥천사, 옛날에는 이런 모습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연화산 옥천사는 보면은, 상당히 이 옥천사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고성 쪽에서도 보면 초군들이 여러 가지 뗄나무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했다가 결국 이제 옥천사에서 막 고소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그래요. 초군들하고 이렇게 나오고 뒤로 와요. 안 나오는 분이요. 어쨌든 여기가 여러 가지 연대적인 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예만치 옥천사의 소속에 소지들 있지 않습니까? 소지를 이제 소작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아마 이 옥천사가 좀 이렇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갑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왔나 보죠.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영청장을 거슬러 오면서 여기 금산면 쪽으로 가가지고 남성도 성씨, 창녕성씨를 거기 이제 동력마을에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남성도 그쪽에 가서 성석주라고 하는 것도 당시 있는 대표적으로 떼 부숴버리고 대천면에 저쪽에 청각마을에 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사 씨, 생원시 학교에 있는 최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집안도 이제 때려 부숴버리고, 사실은 거기 갔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일단 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이제 옥천사로 마지막 공격들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승려들이 저기 가가지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여기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 영숭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농민분들이 약간 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자기네들이 이렇게 진입했던 거 그걸 일일이 들고 그래서 여기다 가지고 쓰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농민항쟁 때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동학군 봉기 때도 여기 와요. 동학군도 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이 승사라든가 불전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그 기록이 나와요. 당시 경상감사가 올린 장계에 보면은 진주의 진주 인근 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고성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동학군이 활동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진주의 그 당시 이제 진주니까 여기가 진주 땅이었습니다. 진주 옥천사가 결국 공격당했다는 것을 진주 목사가 보고를 했다. 간사한테. 그래서 간사가 장교로 잡는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당시 그 주민들, 또 농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됐다. 그만큼 여기 자산을 부여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내수사, 여기가 이제 그 승려들도 많고 또 상당히 부유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옛날에 종이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한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관아에서, 중앙 관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종이는 아주 종이는 상당히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각 사찰에 맡기게 되는데, 내수사의 그 종이는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요역 같은 걸 감면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만들어서 바치게 하는 그런 절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 이제 고속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고속 내에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골라가지고 장학금이 줘가지고 공부시켜줘서 여기서 여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된 유명한 인물들이 많대요. 전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절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원성의 대상의 그런 절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농민 환경에서는 그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조심스러워, 그런 말 쓰면 나중에 여기 못 오니까. 근데 이게 이게 사실 지금도 의무인데 옥천사에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돼지 잡고 막걸리 별표를 주면서 그래서 너무 사실 허무하게 계산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글쎄요. 네,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하룻밤 먹으면서 이런 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건데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싸우자 이렇게 해산하자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이제 하룻밤 자면서 아마 토의를 노인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진 방향이 덕산에 진주 관아 거기에 읍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뭐냐면 이 동남방으로 또 이제 동북 방향으로 저기 금산면으로 가고 일부는 뭐 이렇게 영천으로 딱 오면서 오다 보니까 마지막 공격지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공격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진주의 끝이니까 오다 보면 여기 더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거예요. 사람들 입장은 아주 순진하죠. 이제 우리가 완문도 받아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교를 폐지하겠다. 그 완문가 다 됐고 또 우병영으로부터 통환을 폐지하겠다. 완문 받아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불만을 해소됐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임금님에게 충성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서 그냥 해산, 백성으로서 해산해야 되지 않겠냐. 요게 아마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우리 해산하자. 해버렸다는데 아마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가 여기 왔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당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위에, 성 주위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유계춘이 잡혀가고, 그 정씨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거기 그 책에 나오죠. 뭐냐면, 여러 정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아직도 진주성 바깥에 진을 치고 있다. 치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완전히 진정됐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여기서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동력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유약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부분은 소문으로 아까
정씨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렇게 뭐 있었다라는 정도만 소문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 뭐 움직임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유기천도 아마 막 그런 좀 자녀 세력들하고 연결되면서 그 아넥사가 협박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무슨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 주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더 자료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뭐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북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진주농민행정이 뭐 용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밀란이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교과서는 봉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뭐 교수님 책에서는 뭐 항쟁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앞으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단지 이제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안핵사 박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삼정이 정책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나름대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바로 그 당시에는 그 실천을 옮기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게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료상으로 이때 삼정이 정책들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내정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진주 농민 항쟁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막 여기 들고 막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겁을 먹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유화책을 쓰다. 아니, 강경책을 쓰다. 이런 관리지만 어쨌든 유화책을 쓰는데, 나중에 가면 막 여기저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관공책도 쓰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게 바로 이 삼정 논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서 삼정 이용청도 마련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이제 3월달에 시작해서 5월, 6월까지 대충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나중에 소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논의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돼, 이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항쟁이 어느 정도 바람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게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아예 돌려버려요. 나중에 천천히 운원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기만책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농민들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치고 나오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게 막연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밑바탕이니까, 이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해서 대원군이 집권할 때쯤 되면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저기서 밀란이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요. 밀란들이.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이 고종을 대신해서 석성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자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개혁 정책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수치체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 우리 같은 서원을 철폐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있잖아요. 구세 정책에서도 이렇게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롭게 쓰게 되는데, 근데 그게 농민들을 이렇게 일반 서민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대원군조차도. 근데 분명히 영향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농민항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어떤 백성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고심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당시 어떤 구세체계를 혁명적으로 이렇게 확 고치는 것 자체가 사실 근대 사회로 확실하게 왕조체제가 끊어지고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대원군이 개혁정책에 또 농민항쟁, 이런 여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연결시키는 고리는 잘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1863년에 집권을 하거든요. 우리 62년에 농민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되게 짧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읍내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진주성이나 그러니까 우병령을 농성하지 못하고, 그 우병사를 뭐 희롱을 했지만 잘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노무는 것이 또 그 시대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진주농민 환경이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지향성 그런 걸 못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만약에 진주농민 환경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면 대원군의 어떤 개혁도 없었고, 뭐 사창제나 그런 혹보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개혁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집권자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물론 실효적 확률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한 약 10년 이후에 최근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진주농민 환경에 그래도 상당한 2차적 여유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구체적 어떤 사료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다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감히 우리가 항쟁이라는 말을 써도 손색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보는 어쨌든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려고 하는 변곡점, 이 계기를 만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그래도 뚜렷한 지향점은 없지만은, 그건 동학농민전쟁 단계로 가면 조금 더 이게 좀 체계화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게 다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아직은 농민분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게 좀 더 나아가면서, 일제시대에 들어가가지고, 한민운동이 일어날 단계하면, 그때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점에서 여기서 변해되는 각 계층별로 독자적인 어떤 운동 조직이, 뭐, 농민들도 보면, 소작인자 농민조합 있죠? 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인 움직임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근데 여기서는 이미 뭐냐면 우리가 그 근대 공화당, 그러니까 군주 체제가 아니라, 군주가 집권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또 만들어 나간다. 그런, 그걸 하나 지향적으로 뚜렷이 이제 제시하고, 일제의 어떤 폭압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민족국가, 그것도 이제 뭐냐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 이것을 지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때부터는 각 계층별로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제시되면서 사회의 어떤 현대사회를 건설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근데 아직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저 약간 미숙한 단계였다.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정도로 뭐 해서 일단 끝내고, 저기 문산성당으로 가죠. 거기는 서천역 찰방, 이걸 관할하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지금 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밀집돼 있어요. 여기 도심지처럼. 집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그런 상황이 저기 저분한테 저기도 둘 다 전화 통화했는데 몇 차례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아직까지는 개방 못하겠다고 통화 여기 오니까 휴대폰 번호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한 번 오시면 보죠. 이 안에 들어가시면 뭐냐면 사진이 붙어 있어요. 네네. 옛날에 서천역 촬영 다 찍어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까요? 다 찍어놓은 거 있는데 몇 달 전에 와서 다 찍어놓은 거 있어요. 제가 대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마다 다 찰방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심역이 있어요. 여기서 서천도, 서천역 찰방. 그래서 15개 역을 방문하고 또 이제 함양에 가면 함양에 사근도, 거기 사근도 관할해가지고 사근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찰방이, 근데 찰방이면 종류품. 우리가 저 말단 관서장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울 제일 작은 게 현감이 파견되는데 현감이 종류품입니다. 찰방도 종류품입니다. 종류품. 근데 그러니까 종류품이
철방으로 이렇게 이 도로망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도로망에 있는 역을 여러 개 한꺼번에 딱 한 10몇 개를 딱 관할을 해요. 한 이제 중심역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속천역, 속천역 여기에 찰방 관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일대 뭐 보성역 어디, 뭐 거기역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역을 총 관할하고 있죠. 그런 찰방 관할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그 사지 영리들이 일부 보면은 농민들의 소를 갖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도축해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농민분들이 여기 철방 관할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다 여기 와서 시위하면서 그것만 좀 어떻게 해달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다짐받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는 방송했다가 저 영천강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우리가 구한말에 보면은 여러분 천주교 박해 아시죠? 그 박해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경남 여기서 특히 이제 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은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여기 일부 신자들이 숨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찬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자 칭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이제 길이고 좀 아마 그 우리가 그 진주 문화를 찾아서 거기서 책자가 사봉에 있어. 사봉에 무덤하고. 아니 사봉? 책자를 저자가 누구죠? 누구더라? 이제 강사로 나온 친구인데 그 지금 것은 이제 복자 정찬문 해가지고 책이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거 읽어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문산 여기서 처음 살다 이렇게 뭐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주교가 진주에서 처음 천주교가 이 퍼져나가는 확산 거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 문산 성당이 처음 생겨요. 진주에 무슨 옥봉성당 무슨 성당 있죠?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거 좀 생겨요. 요게 처음이에요. 이 찰방 관할을 그 신부가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문산 성당 거점, 전주교 확산의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가 진주 천주교의 그 확산 거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진주는 결국 공소라 해가지고 임시 뭐 있죠? 그러니까 공소 형태로서 옥동이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설치되는데 여기도 임시으로 먼저 했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철방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진을 보면 여기 좀 방이 높거든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로 매운 건데, 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닌지, 나중에 주는 거예요. 하여튼, 철방 가나 이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성당을 왜 찰방 옆에다 지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성당을 네. 왜 찰방하고 가까운 데 지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을, 옮겨. 나중에 역이 없어지잖아요. 네. 나중에 기차역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뭐 하니까, 이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안 쓰고 네. 방치해놓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천주교회색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신부가 사가지고. 여기서 기거하면서 여기서 처음에는 그래 모습 일보했다 저게 없었죠. 네네. 여기서 그 역할을. 그다음에 저건 더 나중에 있어. 요게 이제 하나 이제 그 신부가 그 거처하면서 이렇게 아마 그 전도를 한 그런 장소로 삼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저건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 소장 뭐 지역 재생 이런 거 아니야? 네? 지역 재생 사업 이런 거. 네? 뭔지 몰라. 네, 뭔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해방, 일제강점기가 딱 되면은, 객사했잖아요, 객사. 네. 그런데 대부분, 뭐 초등학교 건물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 우리 진주는 뭐 법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재활용. 그렇네. 그래도 그 우리 한옥 건물로 이렇게 성당 건물로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남겨둔 게 독특하죠. 여기서 무슨 촬영도 했던 그런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 찍어 많이 와요, 처음에.